삶의 눈물 속에서 피어난 하나님의 기적 이야기 간증 드라마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추락이 있습니다. 몸의 추락과 마음의 추락. 강민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 남자였습니다. 2023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앞, 발레 파킹 직원이 벤츠 최신형을 가져오는 동안 민우는 휴대전화로 누군가를 호되게 질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을 생각을 해? 당장 사표 써.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40대 중반 건설회사 대표이사 강민우. 그에게 사람은 도구였고 가족조차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아내 수연이의 전화를 무시하고 중요한 계약건을 따내기 위해 골프장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즐기며 라운딩을 강행했습니다. 회장님, 날씨가 안 좋은데요. 약한 소리 하지 마시오. 비즈니스에 약함은 없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 18번째 홀. 빗줄기가 거세지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번쩍 세상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벼락이 그가 쥐고 있던 철제 골프채를 타고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천장, 하얀 천장, 기계음,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 그리고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여보, 아내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붉게 충혈된 눈. 그녀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의사 선생님 부르고 올게. 수연이가 황급히 뛰어나갔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신경외과 전문의.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강민우 씨, 의식이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민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척수 손상이 심각합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앞으로 걷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수술하면 되잖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적으로가 뭡니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최고의 치료를 해주시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걸을 수 없는 다리, 다시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몸.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던 남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석 달의 입원 기간, 수술, 재활, 그리고 절망의 시간. 민우는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자신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손을 닦아주고 식사를 떠먹여주고 밤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고마워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세상에, 하늘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밤마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수연이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 인생 끝났어. 당신도 이제 집만 생겼네. 퇴원하는 날, 집으로 가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리무진이었던 회사차는 이미 반납했습니다. 대표이사직도 사임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3개월, 그들에게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집 현관 앞, 턱이 있었습니다. 단 10cm,
평생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작은 턱이 이제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여보, 경사판 설치했어.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휠체어를 밀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는 치워져 있었습니다. 대신 넓은 공간,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도록 침실로 가는 복도도 넓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집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그가 변했습니다. 아빠, 큰아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의대생 3학년. 괜찮으세요? 괜찮다는 게 뭐가 괜찮아? 민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는 할 말을 잃고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딸 지은이도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취업 준비생. 집에는 왜 있어? 스펙 쌓으러 가든지. 네.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막내 아들 준서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민우가 물었습니다. 학원. 수연이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고등학생 준서. 민우가 가장 기대를 걸지 않았던 아들. 공부도 못하고 예술이나 한다는 그 아이. 첫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수연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불규칙했으니까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바랐던 인생인가?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45년을 달려왔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악착같이 공부해서 인류대학을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입사했고 실력을 인정받아 임원이 되었고 결국 독립해서 자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강남에 집을 샀고 고급차를 몰았고 골프를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달려온 인생의 끝이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고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에게 아침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출근할 회사도 만날 사람도 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여보, 아침 먹어야지. 수연이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식탁도 높이가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입원해 있는 동안. 수연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일찍 학교에 갔고 지은이는 방에만 있었고 준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서 그 녀석은 맨날 늦잠이야? 요즘 밤늦게까지 뭔가 하더라. 공부는 안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 가질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힘든데 자식들까지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 민우는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건설업계 소식, 자신이 몸담았던 세계의 이야기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 재활치료사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김나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앞으로 주 3회 방문해서 재활치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재활? 무슨 재활? 의사가 안 된다고 했어.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네, 완전한 회복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근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건 중요합니다.
나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돌아가. 강민우 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라고? 이미 다 끝났어. 민우는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수연과 나영. 죄송합니다. 남편이 아직 괜찮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노 단계를 거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영은 명함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방 안. 민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아무 의미도 없이 오후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수연이가 가져왔습니다. 은행 편지. 민우는 뜯어보지도 않고 던져버렸습니다. 뭐야? 대출 상환 독촉장.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출? 무슨 대출? 당신 입원 치료비랑 집 리모델링 비용. 민우는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3억 원.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이자. 이걸 어떻게 갚아? 내가 일자리를 찾아볼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나서 민우는 후회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안. 그게 아니라. 아니야. 당신 말이 맞아. 나 20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할 수 있는 게 없지.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촉망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와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민우가 원했습니다. 내 아내는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때는 그 말이 로맨틱하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준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조용한 인사. 민우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학원 잘 다녀왔어? 네. 준서는 빨리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 녀석은 왜 맨날 저렇게 도망 다니는 거야? 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당신한테 혼나는 게 무서워서 그래. 수연의 대답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매번 공부 못한다고, 쓸모없다고. 민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준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형인 준호가 전교 1등을 하는 동안 준서는 중위권을 맴돌았습니다. 민우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밤, 민우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의 방,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조용하고 애잔한 멜로디. 저 녀석이 피아노를 칠 줄 알았나?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알고 보니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피아노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밤늦도록.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눈이 푸석푸석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수연이 면도를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내가 할게. 혼자 할 수 있어. 민우는 완고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면도기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연이 도왔습니다. 면도가 끝나고 민우는 물었습니다. 준서는 피아노를 배웠어? 어릴 때부터. 당신이 필요 없다고 해서 레슨은 끊었지만 혼자 계속 쳐왔어. 그랬구나. 당신은 몰랐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수연의 말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는 아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모든 가족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돈만 벌어다 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낯선 남자였습니다. 50대 중반 정장 차림. 강민우 대표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수연이 물었습니다. 박철호입니다. 예전에 민우 씨 회사에서 민우가 나왔습니다. 박철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5년 전 자신이 해고했던 이사. 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박철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우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해서요. 박철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얼마 안 되지만 치료비에 보태시라고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해고했던 사람이 돈을 주러 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대표님이 저를 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회사에만 의존했을 겁니다. 덕분에 독립할 용기를 얻었고 지금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받으세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대표님이 다시 일어서시는 겁니다. 박철호는 봉투를 탁자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놓치고 살았던 걸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민우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거실에 앉아 있고 잠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돈 문제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수연이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하루 5시간씩 일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을 할 필요 없어.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돈이 필요해. 수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의대 등록금을 자기가 내겠다며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업에 지장 없어?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취업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편의점에서 수연과 함께 일했습니다. 모녀가 교대로 계산대에 섰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취업도 안 됐고. 지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좌절을 민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서만이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너는 돈도 안 버니? 어느 날 민우가 물었습니다. 전 학생이잖아요. 형은 과외하던데? 전 공부를 못하니까 과외 같은 건 못하죠. 준서의 대답은 자조적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있어요. 준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몰래 준서의 방문 앞에 갔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이 아니었습니다. 재즈였습니다. 경쾌하고 즉흥적인 멜로디, 그리고 노래소리도 들렸습니다. 준서의 목소리, 민우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걸. 다음 날 민우는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준서는 노래도 해? 응. 길거리 공연한대. 뭐? 길거리? 홍대 앞에서? 주말마다? 그런 걸 언제부터? 1년 넘었어. 당신은 관심도 없었으니 모르지. 민우는 충격받았습니다. 1년. 아들이 1년 동안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자신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나 되겠어?
생활비 정도는 벌더라. 그리고 수연이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음악도 올린대. 조금씩 수입도 생기고, 뭐, 그런 걸 왜 나한테 말 안 해? 말하면 뭐해? 어차피 당신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할 텐데. 수연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오후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강민우 씨,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알고 있어. 이번 달 안에 갚지 못하시면 집을 압류해야. 얼마나 더 있어야 돼? 원금 포함해서 4억 5천. 민우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4억 5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회사가 있을 때는 문제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수연의 편의점 월급은 200만 원, 지은의 알바비는 150만 원, 준호의 과외비는 본인 등록금으로 쓰고 준서의 공연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모두 합쳐봐야 한 달에 500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돌아간 후 민우는 주저앉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수연이 다가왔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뭐라고? 다른 방법이 없어. 집을 팔면 대출은 갚을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 전세라도 얻어야지. 작은 데라도. 민우는 무너졌습니다. 강남의 이 집, 30평 아파트, 자신이 성공의 증거라고 여겼던 이 집을 팔아야 한다니. 미안해. 처음으로 민우는 사과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뭐가 달라져?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도 지쳐. 매일 편의점에서 손님들 상대하고 집에 오면 당신 간병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힘들어하고 나 한계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민우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수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휠체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가 움직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저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가족 회의를 해야겠다. 민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 것 같다. 민우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상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전 상관없어요. 나도.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제 방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준서는? 민우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미안하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한테 항상 무관심했고 무시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비겁하다는 거 알아?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아니야, 괜찮지 않아. 아빠는. 민우도 울먹였습니다. 아빠는 너희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했어. 그게 아빠 역할의 전부인 줄 알았어. 아빠.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뭐? 제가 학교에서 공부 못해도 친구들이 놀려도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우리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회사 사장님이니까. 준서의 말에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서가 계속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아빠를 알고 싶어요. 그냥 아빠로서의 아빠요.
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중년의 사나이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준서도. 온 가족이 거실 한가운데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민우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집을 내놓아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함께니까.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으니까. 집이 팔렸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한 달 만에. 가격은 시세보다 조금 낮았지만 급하게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으로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20평, 방 2개. 이사하는 날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예전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큰 가구들은 다 버렸습니다.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다 실었어요. 이사 기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이 멀어졌습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고급 상가들이, 그 모든 것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신 평범한 주택가가, 작은 상점들이, 좁은 골목길이 펼쳐졌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3층. 문을 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방 2개. 하나는 부부가 쓰고 하나는 아이들이 나눠 써야 했습니다. 준호는 학교 기숙사에 들어갈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기숙사비 낼 수 있어요. 미안하다, 아들. 괜찮아요, 아빠. 어차피 병원 실습도 많아서 학교에 있는 게 나아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집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옮기는 데는 온종일 걸렸습니다. 민우는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휠체어에 앉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어디나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상자 하나. 민우의 트로피와 상패가 들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받았던 학업 우수상, 회사에서 받았던 최우수 사원상, 창업 후 받았던 각종 표창장. 창고에 넣어라. 진짜요? 응. 이제 필요 없어. 준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예전의 아버지라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전시하라고 했을 겁니다. 알았어요. 준서는 상자를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저녁 첫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니, 4명이었습니다. 준호는 기숙사로 갔으니까요. 좁네.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 수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웃네. 준서가 신기해했습니다. 왜? 엄마 웃으면 이상해? 아니, 오랜만이라서.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강남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새 동네의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은이도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는 여전히 홍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민우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비즈니스 서적만 읽었습니다. 이제는 소설을 읽었습니다.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날 물리치료사 나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강민우 씨 기억하세요? 어떻게 여기를? 수연 씨가 연락 주셨어요. 계속 재활치료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재활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 3회. 나영은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민우가 짜증을 내도 포기하려고 해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 씨, 완전히 걷지 못해도 상체를 강화하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차피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민우의 상체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휠체어를 혼자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씩 독립성을 되찾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민우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한테 화낸 거 죄송해요. 괜찮아요. 다들 그래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겨울이 왔습니다. 새 집은 추웠습니다. 단열이 잘 안 되어서 난방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함께 이불을 덮고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빠, 이거 봐요. 준서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유튜브 화면이었습니다. 준서가 홍대에서 노래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가 10만이 넘었습니다. 대단한데? 민우가 놀라워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근데 댓글이 좋아요. 댓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응원합니다. 힐링되는 노래예요. 사람들이 준서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 민우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준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고마워요, 아빠. 준서는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민우도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쓴 적 없던 일기를. 오늘 나는 아들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그의 음악을, 그의 용기를, 그의 모든 것을. 그리고 깨달았다. 성공은 돈이 아니구나. 명예가 아니구나. 가족의 미소, 그것이 진짜 성공이구나. 봄이 왔습니다. 새 동네에서의 첫 봄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벚꽃나무들이 피어났습니다.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단지 안을 돌았습니다. 혼자서, 처음으로 혼자 외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동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는 인사했습니다. 산책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서요. 우리 손주도 휠체어 타요. 교통사고로.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뭐 어쩌겠어요. 사는 거지. 그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죠.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강 선생님도 힘내세요. 가족이 있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예전에 그라면 절대 하지 못했을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성공해야 했고, 인정받아야 했고, 남들보다 나아야 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 발신인은 박철호. 그 사람이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뜯어보았습니다. 민우 씨, 잘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인테리어 회사입니다.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직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러주세요. 민우 씨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밑에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경험과 지혜, 자신에게 그런 게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수연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박철호 씨가 또 연락했네.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가보지 그래.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나 이 모습으로. 그게 뭐 어때서? 당신 머리가 있잖아. 경험이 있잖아. 수연의 말에 민우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다음 날 민우는 박철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뿐이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지? 그때 박철호가 나타났습니다. 민우 씨, 오셨군요. 계단이. 아,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직원들아. 박철호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직원 셋이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친구분이십니다. 모시고 올라가자. 직원들은 휠체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민우는 민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운동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젊은 직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2층 사무실.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책상 6개, 컴퓨터, 설계 도면들. 작지만 제대로 갖춰진 사무실이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여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철호가 사무실을 안내했습니다. 저희는 주택 리모델링을 주로 합니다. 노후 주택을 고치는 일이죠. 요즘 수요가 많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견적을 내는 게 어려워요. 경험이 부족해서 자꾸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너무 싸게 부르면 손해고, 너무 비싸게 부르면 일을 못 따오고. 박철호는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민우 씨는 건설회사를 20년 넘게 운영하셨잖아요. 견적 내는 노하우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대형 건설이었고 원리는 같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박철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번 해보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철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우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민우는 주 3회 박철호의 사무실에 출근했습니다. 휠체어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도와줬고 지하철역 직원들이 경사판을 설치해줬습니다. 사무실에서 민우는 견적서를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이 작성한 견적서를 보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여기 인건비가 너무 낮게 잡혔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재비는 여기에 예비비를 10%더 잡아야 해요. 항상 변수가 생기거든요. 직원들은 민우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역시 대표님 친구분이시네요. 경험이 다르시네요. 칭찬을 들으면서 민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호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 씨, 이번 달 수익이 작년 같은 달보다 40% 늘었습니다. 정말요? 네. 민우 씨 덕분에 손해보는 일이 줄었고 정확한 견적으로 신뢰를 얻었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긴요.
정식으로 우리 회사 고문이 되어주세요. 고문요? 네. 물론 급여도 드리고요. 아니, 그럴 필요는 필요합니다. 민우 씨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민우는 고문직을 수락했습니다. 월 20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일을 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민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자리 생겼어. 정말? 수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고문으로. 월급도 받아. 잘 됐네. 정말 잘 됐어. 수연은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아빠가 다시 일을 시작했어. 진짜요? 대단한데요? 준서가 환호했습니다. 축하해요, 아빠.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일하는구나.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다. 큰 회사의 대표도 아니다. 작은 회사의 고문일 뿐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보다 더 행복하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것이 진짜 일의 의미구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박철호의 회사에서 일한 지 석 달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안정되었고 수주도 늘었습니다. 민우의 경험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규모가 컸습니다. 박철호는 고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규모로는 부담이 큰데요. 왜요? 할 만한데요. 민우가 설계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경쟁사가 많아요. 큰 회사들도 입찰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래도 해볼 만해요. 우리가 작은 게 오히려 장점일 수 있어요. 어떻게요? 큰 회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우리는 작지만 효율적이에요. 품질은 유지하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민우는 밤새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에 가져와서 계속 작업했습니다. 수연이 걱정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오랜만에 일다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좋아. 일주일 후 입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철호가 전화했습니다. 민우 씨, 됐습니다. 우리가 낙찰됐어요. 정말요? 네. 믿기지 않아요. 그 큰 회사들을 제치고 사무실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민우 고문님 덕분입니다. 건배. 민우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성취감과는 달랐습니다. 혼자만의 성공이 아니라 함께 이룬 성공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우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노인들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민우는 시설장을 만났습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셔서요. 민우는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 지팡이를 짚고 계신 분들,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마음이 동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우는 자주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젊은 사람이 우리를 신경 써주다니. 저도 휠체어를 타서 어르신들 불편을 잘 알아요. 어르신들은 민우를 좋아했습니다. 저 친구 참 좋네. 우리 입장을 이해해주니. 시설장도 감사했습니다. 고문님 같은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공사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장실 문턱이 설계대로 하면 여전히 높았습니다. 휠체어가 넘기 어려웠습니다. 민우는 설계를 수정했습니다. 문턱을 완전히 없애고 경사로로 만드세요.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어르신들 편의가 우선입다. 하지만 예산이 박철호가 걱정했습니다. 제 급여에서 빼세요. 이건 꼭 해야 해요. 민우는 단호했습니다. 박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석 달의 공사 끝에 리모델링이 완료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어르신들이 새로운 시설을 둘러보셨습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제 화장실 가기 편하겠네. 미끄럽지도 않고 좋아. 시설장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민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 어르신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80대의 할아버지,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젊은이, 이리 오게. 네, 할아버지. 자네 얼굴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나는구만. 예전이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나도 사업을 했었지. 건설회사. 민우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돈도 많이 벌었어. 직원도 100명이 넘었지. 그런데 어떻게?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사고가 났어. 나도 자네처럼 하반신이 마비됐지.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졌어. 회사는 망하고 가족들은 떠나고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될 수도 있었던 미래였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다르구만.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는 다시 일어섰어. 가족도 있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나? 저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야. 운이 아니야. 자네가 선택한 거지.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할아버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걸 자네가 하고 있어.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야.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아니야, 내가 고마워. 자네를 보니 희망이 생겨.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았습니다. 가족이 있었고, 재기할 기회가 있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다시 시작하기로, 가족을 사랑하기로.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가 방학이라 집에 왔습니다. 아빠, 프로젝트 잘 됐다며요? 응, 잘 됐어. 자랑스러워요, 아빠.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멋있어. 지은이도 웃었습니다. 최고의 아빠. 준서도 외쳤습니다. 수연이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당신이 더 고생했지. 우리 같이 고생했지 뭐. 수연이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다. 나의 과거였을 수도 나의 미래였을 수도 있는 분을, 그분을 보며 깨달았다. 인생은 선택이다. 포기하느냐, 다시 시작하느냐, 홀로 고통받느냐, 함께 이겨내느냐. 나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민우는 박철호의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프로젝트 이후 입소문이 나서 비슷한 의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시설, 재활병원 등
베리어 프리 공사를 전문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 덕분에 우리 회사 특화 분야가 생겼어요. 박철호가 감사해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제게 기회를 주셔서. 무슨 말씀을. 민우 씨는 우리 회사의 핵심이에요. 그날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민우의 옛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대표로 있었지만 여전히 큰 회사였습니다. 베리어 프리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최근 정부 정책이 강화되어서요. 박철호가 망설였습니다. 민우 씨, 당신 옛 회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죠. 제가 만든 회사에 제가 다시 기여할 수 있다니. 미팅이 잡혔습니다. 민우는 1년 만에 자신의 옛 회사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곳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새로운 대표와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들어가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강 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임원들 중 몇몇은 민우가 임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빨리 새 대표를 선임하고 회사를 안정시켰습니다. 비즈니스였으니까요. 바로 시작하시죠. 새 대표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베리어 프리 설계의 중요성, 법적 요구사항, 실제 적용 사례. 1년 동안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임원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강 전 대표님이십니다. 노하우가 다르네요. 이 정도 수준의 컨설팅은 대형 회사에서도 받기 힘듭니다. 새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강 전 대표님, 우리 회사로 다시 돌아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대표직은 아니지만 부사장이나 전무로. 연봉은 충분히 보장해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당장 수락했을 것입니다. 높은 연봉, 좋은 직함, 큰 회사.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왜요? 조건이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조건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있는 곳이 좋습니다. 박철호 씨 회사 말입니까? 거기는 작은 회사잖습니까? 작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진짜 도움이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이제 크기보다 의미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새 대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아쉽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은 계속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든 회사니까요. 이 회사가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미팅이 끝나고 민우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작별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옛 회사에서 복직 제안받았어. 정말? 그래서? 거절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했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여보. 그날 저녁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준서의 음악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서 학생의 음악 선생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준서가 음악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정말요? 민우와 수연이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작곡 부문입니다. 준서가 만든 곡이 대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몰랐네요. 준서가 말 안 했나 보네요. 겸손한 학생이라.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준서에게 음악 장학금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아들, 공부 못한다고 실망했던 아들이 이런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몰라봤네요. 아버님,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잖아요. 준서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민우가 불렀습니다. 준서는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대상 받은 거. 준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오셨어. 아,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 아빠가 내 재능을 몰라봤어. 아빠가 멍청했어. 아빠,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자랑. 고마워요, 아빠. 이 말 들으려고 1년 동안 기다렸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호와 지은이도 준서를 축하했습니다. 우리 막내 최고다. 앞으로 유명해지면 사인 받아야겠네. 그날 밤 준서는 가족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눌렀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제목은 아버지께였습니다. 곡은 슬프게 시작했습니다. 외로움과 그리움을 담은 멜로디. 하지만 점차 밝아졌습니다. 희망과 사랑을 담은 화음. 그리고 마지막은 장엄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피날레. 연주가 끝났을 때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수연도 준호도 지은이도. 이 곡은 아빠를 위한 곡이에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고당하고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전 뭘 해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곡을 썼어요. 아빠를 위로하는 곡을. 민우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도록 두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으니까요. 고맙다, 아들. 정말 고마워.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의 거실에는 작은 트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강남 집의 큰 트리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더 따뜻했습니다. 여보, 올해 크리스마스는 뭐 하고 싶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글쎄, 집에서 조용히 보내면 안 될까? 그럴 줄 알았어. 수연이 웃었습니다. 나도 그게 좋아. 하지만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 크리스마스에 제 공연 보러 오실래요? 공연? 네. 홍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해요. 다른 뮤지션들이랑 같이요.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홍대. 사람들이 많은 곳. 휠체어를 타고 가기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 가자. 정말요? 와. 준서가 환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홍대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복잡한 거리를 지나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야외 무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휠체어 때문에 걱정했지만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앞쪽 좋은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 준서가 올랐습니다.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지망생 강준서입니다. 오늘 특별한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준서를 비췄습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법을 당신께 배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당신께 배웠습니다. 비록 다리는 서지 못해도 당신의 마음은 서 있습니다. 비록 혼자 걷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위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며 저의 아버지는 영웅입니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저에게는 영웅입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최고의 노래예요. 준서는 무대에서 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공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땠어요? 최고였어. 정말 최고였어. 진짜요? 진짜야. 아빠 인생에서 들은 노래 중 최고였어. 집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철호였습니다. 열어보니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우 씨 회사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모두 민우 씨 덕분입니다. 감사의 표시로 회사 지분 10%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일합시다. 민우는 놀랐습니다. 회사 지분. 그것은 돈이었지만 동시에 신뢰였습니다. 동업자로서의 인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수연에게 보여줬습니다. 대단한데? 축하해.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의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자꾸 어지러워했습니다. 괜찮아? 응. 요즘 좀 피곤해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과로일 거야.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쓰러졌습니다. 민우가 발견했을 때 수연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수연에게 기어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이들도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아직 검사 중이야.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환자분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럼 큰 문제는 없나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은 환자분이 1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당뇨? 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으셨더군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민우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말을 안 했지? 아마 가족분들 걱정시키기 싫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수연은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민우가 다가갔습니다. 여보. 수연이 눈을 떴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왜 말 안 했어? 당뇨라고. 당신도 힘든데. 내가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짐이야. 민우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내 전부야. 당신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은 없어. 우리 약속했잖아. 함께 이겨내기로. 혼자 아파하지 않기로.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의지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지 않아. 당신 몸이 이렇게 됐는데. 민우는 자책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1년 이상 헌신하는 동안 자신은 아내의 고통을 몰랐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모두 수연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수연이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민우는 병실에 남았습니다. 수연 옆에서 밤을 샜습니다. 수연이 자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자신의 건강까지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돌봐줄 차례야. 내가 당신을 지킬 차례야.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내에게만 의지하지 않기로, 이제는 자신이 아내의 버팀목이 되기로. 새벽 수연이 깼습니다. 아직도 안 자? 응. 당신 옆에 있고 싶어서. 민우가 웃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강한 척 했나 봐. 당신은 강해. 정말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가끔은 약해도 돼. 내가 있잖아. 그래. 이제는 당신한테 기대도 되겠네. 당연하지. 우린 부부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의 작은 침대 옆에서 휠체어에 앉은 남편과 병상에 누운 아내.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함께니까. 서로를 사랑하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수연은 일주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식이요법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편의점 그만뒀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건강이 우선이야. 하지만 돈이, 내가 번 돈으로 충분해. 그리고 준호랑 지은이도 일하잖아. 걱정 마. 민우는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설거지, 빨래 개기, 청소.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그릇을 깨기도 했고 빨래를 잘못 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집안일을 다 하네? 지은이가 신기해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혼자 힘들잖아. 근데 아빠, 빨래는 이렇게 개는 거예요. 지은이가 웃으며 가르쳐줬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렵네. 준호도 방학을 맞아 집에 있었습니다. 아빠, 저 요리 배워왔어요. 제가 저녁 만들게요. 내가? 네. 병원 실습 때 영양학도 배웠어요. 준호는 능숙하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건강식이었습니다. 엄마를 위한 당뇨 식단이었습니다. 가족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연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분담했습니다. 민우는 설거지와 청소를, 준호는 요리를, 지은이는 빨래와 정리를, 준서는 장보기를 맡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수연이 소파에 앉아 가족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뭐가? 민우가 물었습니다. 다 같이 돕는 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우리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2월 준서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네. 실용음악과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온 가족이 환호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우리 막내 최고다. 하지만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려고 해요. 뭐? 민우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이제 3학년이 끝났어요. 휴학하고 군대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군대 가면 월급도 나오잖아요. 가족에게 보낼 수 있어요. 민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이제 괜찮아. 아니에요. 전 가고 싶어요. 제 선택이에요.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그해 3월에 입대했습니다. 훈련소로 가는 버스에 오르기 전 준호가 민우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건강하세요. 제가 없어도 괜찮으시죠? 그럼. 아빠 이제 혼자서도 잘해. 고마워요, 아빠. 저한테 강한 모습 보여주셔서. 나도 고마워, 아들. 훌륭하게 자라줘서. 준호가 떠난 후 집은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박철호의 회사에서 일했고, 지은이는 카페에서 일했고, 준서는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강연 요청이 온 것입니다. 사고 후 재활과 사회 복귀에 대한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우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강연을. 여보 해봐.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야. 수연이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처음엔 다 그래. 괜찮아. 결국 민우는 수락했습니다. 강연 당일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대부분 장애를 가진 분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민우는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년 반 전 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같은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르게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민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분노와 절망,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서서히 찾아온 변화, 재활치료, 새로운 일, 가족의 화해, 진짜 행복의 발견.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완벽한 몸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매일을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강연이 끝났을 때 박수가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역시 휠체어를 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니 희망이 생겨요. 희망? 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 수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는 건가 보다. 서로 도우며 살기 위해서. 그날 밤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강연을 했어. 어땠어? 좋았어. 정말 좋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잘했네, 여보.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 우리가 겪은 고통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고통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사랑하게 만들었어. 민우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줘서. 우리가 더 고마워요, 아빠. 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변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배웠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맞아요. 지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예요. 그날 밤 민우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을 찬양했다. 사고 전에 화려했던 삶이 아니라 사고 후의 진실한 삶을.
휠체어에 앉은 이 몸이지만 내 마음은 자유롭다. 가족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의미가 있다.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2년이 흘렀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 반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준호는 군대를 마치고 복학했습니다. 의대본과 1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빠 같은 환자들을 돕는 재활의학과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지은이는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배운 것들을 살려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착한 가게였습니다. 아빠한테 배웠어요. 진짜 성공은 함께하는 거라고. 준서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홍대에서 공연을 했고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제 음악을 인정해 주셔서 용기를 얻었어요. 수연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고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역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했습니다.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더라고. 민우는 박철호의 회사에서 여전히 일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져서 직원이 30명이 되었습니다. 베리어 프리 전문 회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민우는 정식 이사가 되었습니다. 급여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진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강연이었습니다. 전국의 재활병원, 복지관, 학교를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민우는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했던 노인복지시설이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할아버지를 찾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시설에 도착했을 때 시설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강 고문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할아버지 계시죠? 시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민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평화롭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강 고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못한 걸 당신이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할아버지. 민우는 할아버지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르신이 쓰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창가에는 할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용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우는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을 통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룬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를 통해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여름이 왔습니다. 민우의 생일이었습니다. 48번째 생일.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작은 집의 거실에 케이크와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48개의 촛불. 소원 빌어, 여보. 소원?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빌까? 다시 걸을 수 있기를? 아니,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기를,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기를. 민우는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습니다. 아빠, 선물이요. 준서가 큰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열어보니 앨범이었습니다. 준서의 첫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와,
표지에는 민우와 준서가 함께 있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몰래 준비했어요. 아빠 생일 선물로요. 앨범을 열어보니 수록곡 목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트랙, 아버지의 찬양. 이 노래, 제목이, 네, 아빠를 위한 노래예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의 찬양. 그게 이 앨범의 주제예요. 민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아빠가 보여주신 것들. 그게 제 음악의 전부예요. 앨범을 들었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고, 아파도 웃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 그가 내 아버지입니다. 그의 삶을 찬양합니다. 노래를 들으며 민우는 지난 3년 반을 돌아보았습니다. 사고, 절망, 분노, 그리고 천천히 찾아온 변화. 가족과의 화해, 새로운 일, 진정한 행복의 발견.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강연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고등학교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유명해지는 거죠. 좋은 대학 가는 거죠.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돈, 명예, 지위. 그것이 성공이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고 건강도 챙기지 않고 그 결과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돈도 회사도 명예도. 그런데 민우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사랑, 일의 의미, 타인에 대한 관심, 매일의 감사. 그것이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완벽한 몸이 아니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높은 지위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의미 있는 일을 한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학생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세요. 그런데 맨날 화만 내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는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랑이 필요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 주세요. 언젠가 아버지도 받아들이실 거예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사고가 난 날로부터 정확히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준호도 휴가를 내서 왔습니다. 오늘이 사고 난 지 4년 되는 날이네.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년. 빨리도 갔네. 아빠, 후회해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사고 안 당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해요? 민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후회는 안 해. 사고는 끔찍했지만 그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예전 우리 가족은 같이 살았지만 따로였어요. 지금은 진짜 함께 사는 것 같아요. 맞아. 준서도 동의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좋아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 많이 변했어. 당신도. 우리 모두 변했어. 더 나은 사람들이 됐어. 저녁 식사 후 민우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4년 전 같았으면 보지 못했을 풍경이었습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너무 많은 것을 쫓고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준서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추워요. 들어가요. 아니야. 조금 더 있을게. 아름다워서. 그럼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서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한때는 멀었지만 지금은 가까운 두 사람. 아빠,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그리고 존경해요. 존경? 네. 아빠가 보여준 용기. 그게 저한테 가장 큰 가르침이었어요. 민우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로. 고맙다. 내가 있어서 아빠도 힘을 냈어. 우리 함께니까요. 그래, 함께니까. 그날 밤 민우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4년 전 시작한 일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로 4년이 되었다. 사고가 난 지, 하반신이 마비된 지, 그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 지. 사람들은 내게 묻는다. 힘들지 않느냐고, 후회하지 않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힘들다고, 매일 힘들다고.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완벽한 몸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많은 돈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높은 지위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 그것이 진짜 백이다. 나는 걷지 못한다. 하지만 내 마음은 자유롭게 달린다. 나는 혼자 일어서지 못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 나는 예전처럼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남자의 인생. 하지만 나는 이 인생을 찬양한다. 왜냐하면 이 인생이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 진짜 남편으로, 진짜 아버지로, 진짜 인간으로. 감사하다. 이 삶에, 이 가족에, 이 모든 순간에. 내일도 휠체어를 탈 것이다. 하지만 행복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나의 찬양이다. 민우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고통도, 미래의 불안도, 모든 것이 하얗게, 순수하게, 아름답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찬양하노라. 이 삶을, 이 순간을, 이 모든 것을. 오늘의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이 사역을 함께 세워주세요.